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17일입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지금 추워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에 조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제와 더불어 어제와 연결 연휴 2부 순서 존 볼턴의 백악관 회고록 2부 순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제가 누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대선이 끝나지 않은 마당에서 존 볼턴의 이런 그 회고록 이런 것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 1기가 끝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될지 안 될지는 뭐 미지수입니다만은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으로 다시 재선되었을 때 자신의 리더십을 지금 시행착오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존 바이든에 대항해가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기독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자유진영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리더십이 완숙됐다. 괜찮다. 이 퍼펙트하다.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아마추어적인 외교의 냄새가 서투른 점이 많아요. 그런 점을 어느 정도 시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과거를 대통령 시절 1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참모했던 존 볼턴의 회고록이 아닌가. 이것을 트럼프 스스로 자신이 한번 짠짠히 한번 읽어보고 자기 자신 과거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2부 순서는 이제 트럼프의 싱가포르 회담이죠. 미북 정상회담 소위 처음으로 열렸는데 6월 12일 날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을 존 볼턴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페이지 161페이지 보면은 트럼프는 단지 이 회담을 언론에 보여주기식 회담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김정은을 만나서 짠짠히 대비해야 될 어떤 준비를 전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냥 덜렁덜렁하고 건상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의 큰 실수가 뭐냐면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발언을 한 것은 아주 중대한 실책이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볼턴 참모진도 볼뿐만이 아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든 누구든지 간에 트럼프가 다른 나라와 원수와 정상회담 할 때 항상 마음을 졸이는 것이 이 덜컹덜컹 무슨 발언을 해서 실현을 할지 그것을 가슴을 졸였다는 것이 이 책에서 고스란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선거는 야당이 폭망을 해버렸는데, 지자체 선거에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끝나고 일주일 내내 트럼프는 행복에 겨워서 자기 도취에 빠진 상태에서 흥얼흥얼 즐거워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왜 필요하냐,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이런 데 대한 역사적 이해의 지식이 결여된 인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항상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문재인은 국내에서 6월 13일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지요. 엄청난 선거에 거뒀는데, 또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이거 한번 재미를 봤습니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유혹을 한 당사자가 문재인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세 번째는 베네수엘라 문제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라는 것이 지금 베네수엘라 석유 산유국으로 남미에서 경제 대국이었는데, 지금 차베스 마두라 정권이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경제가 완전히 지금 깡통을 찼지 않습니까? 왜냐면 원래
유가가 고유가라야 되는데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베네수엘라가 수출의 주력 산업이 석유였는데 그게 석유 가격이 땅바닥을 치면서 경제가 망가지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차베스라든가 베네수엘라 이런 인물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피는 바람에 중산층이 호주머니가 탈탈탈탈 털리고 경제가 땅바닥이 된 것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베네수엘라는 이번에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이런 문제에 상당히 지금 개입되었다고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야당이 차베스가 죽고 난 뒤에 마두라가 권력을 잡았는데 거기 야당 지도자가 대항하는 가운데서 미국에 개입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지만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이런 그 여야 간의 충돌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마두라 정권, 좌익 정권이 무너지는데 미국이 결국은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의 그 군사적 경제적 성장, 이것이 미국의 위협에 상당한 문제거리가 된다.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성장이 위협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트럼프는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존 볼턴은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리더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인식, 위협하다. 중국이 위험하다는, 미국에 위험하다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볼턴과 트럼프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하느냐, 다루느냐 이런 전략에서 이런 백악관 참모들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또 일본의 아베도 역시 그 대중 인식에서 중국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베를 굉장히 정치가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5번째 시각입니다. 자, 6번째로는 홍콩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1919년 이후에 그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해가지고 벌어진 홍콩의 민주화 사태를 이 보고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7번째, 존 볼턴은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죠.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중국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의 위험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중국 공산당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다. 폼페이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에 속았다는 그런 인식과 같이 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완전히 무풍지대죠. 중국 공산당 간첩을 잡았다는 말도 없고, 공작원 폐쇄했다는 말도 없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론 지적하는 것도 없고, 지금 모든 그 중국 공산당 문제, 이제 완전히 그 무풍지대인데 참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8번째, 두 번째 이제 그 하노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과 없이 김정은과 트럼프는 성과 없이 헤어졌는데, 가장 똥줄 탄, 아이고, 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문제가 많은데 해서 좌불안을 느낀 인물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죠. 네. 급히 문재인은 미국을 방문합니다. 왜냐? 하노이 미국 회담에서 성과가 없는 것이 자신의 국내 정치적 위상에 상당한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는 것이죠. 국내에서 해피 정책이 뭐냐? 해피 정책이 실패해 비난을 받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서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한 번 더 트럼프 형님, 김정은을 한 번 더 만나서 달래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중재를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김정은을 만나라고 하는데,
이 미국 회담에서 실질적 내용이죠. 북한의 핵을 완전히 어떻게 철거하느냐 이런 내용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뭐 장소가 어떻고 하는 형식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트럼프 김정은 미국 정상회담이 열릴 때 자기 자신을 꼭 거기에 꼽사리 끼워서 사진 좀 찍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더라는 이야기, 백악관에서. 그래서 존 볼턴 옆에 있으면서 기가 찰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가 노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 그래요. 그건 뭐 되는 것이라고 볼턴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책을 보면은 트럼프가 문재인이 계속 앵겨붙는 데 대해서 막 질려가지고 귀찮아 죽으려고 그런다. 이 책을 보면은 문재인 씨는 계속 욕을 하고 뭐 같은 말 되풀이하고, 트럼프는 아예 몇 번 이야기하다가 질려버린다 그래요. 막 그런 트럼프가 문재인에 대한 생각하는 인식이라는 거는 아베하고 정반대입니다. 간단히 회담 좀 끝냈으면 좋겠다. 잠 온다는 이야기. 만날수록 잠 온다는 인식이 여기 그 책에 써 있습니다. 아주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이 존 볼턴의 백악관 회고록이 나오면서 아시아 지도자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문재인 씨인데, 문재인의 대일 정책을 아주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문재인은 1965년에 수립된 한일 기본 관계 조약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일본이 한일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재인이가 한일 관계를 망치려 한다. 그런 주장이죠. 역사 문제를 끄집어내는 쪽은, 역사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쪽은 일본이 아니다니, 한국이다. 일본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문재인이 했다. 역사 문제 끄집어내는 쪽 일본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입니다. 이건 뭐 깨끗하게 하자는 순수한 게 아니고 자기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국내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한일 관계 이슈를 끄집어내어 그 어려움을 피하려 했다. 490페이지 나오는 겁니다. 한일 관계를 자기의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려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일 관계가 자꾸 나빠져야, 안 나쁘면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누가? 문재인 씨가. 그래서 한일 관계는 문재인 씨 때문에 더 나빠졌다. 이런 정치해서 되겠어요? 예?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 노동당하고 싸우려면은 자유진영의 외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 이익이 뭐 있습니까? 자, 문재인이가 이제 다급한 나머지 제3차 미국 정상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백악관에서 계속 쫄라대는 거죠. 오케이 할 때까지 쫄라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질려버립니다. 트럼프가 질리니까, 귀찮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참모들에게 위임한다고 공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씨가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트럼프하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리저리 이야기하다가 문재인은 대북지원 문제로 해가지고 이슈를 싹 바꿉니다. 대북지원 문제에서 유니세프나 식량기구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직접 북한에 식량을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유엔 제재가 걸려가지고 그런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데, 근데 그거는 감추고 있고, 김정은은 달러를 감춰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달러는 숨겨두고 있고, 유엔이라든가 서방 세계에 살려달라 북한 주민들 굶어 죽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북한 대변인이 돼가지고 미국이 식량 지원 직접 해주시오 하니까 트럼프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예의하겠어요? 오케이 하겠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문재인이가 미국에 한국이 김정은과 연결하는 직통 전화를 설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전화가 있는, 북한에 있는 그 전화는 뭐냐? 북한에서 그 설치된 전화가 있는 곳은 조선노동당 본부라는 거죠.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근데 김정은이 한 번도 그 조선노동당 본부로 가본 적이 없다고 페이지 507페이지에 써 있는데 그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한국이 김정은과 연결하는 직통전화를 가설해 놨다고 털어놨는데, 그 청와대에서 심심하면 전화해가지고 김정은한테 전화 통화해가지고 한국의 보안 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이 USB도 지금 저 파문점 월경 들어가가지고 USB도 국무회의 통과도 안 하고 국정원에 상의도 안 받고 USB를 넘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뭐 미국 CIA는 아는가 모르겠어요. 직통 전화까지 설치했으면 무슨 말을 할지 알 수가 있습니까? 한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지금 국정원도 지금 새로운 국정원법에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지금 대공수사를 못하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경찰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첩도 못 잡고 국정원이 이제 대공수사도 못하죠. 이 나라 큰일 났어요. 자, 10번째 봅시다. 존 볼턴은 10번째 이제 제3차 미국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열린 거,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만나자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과 사진 한 갖다 찍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트위트를 날려서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남을 제안한 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웃기는 일이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다. 채통 구기는 이야기다. 이런 게. 굉장히 가벼운 처사다. 이런 이야기다. 그럼 사진 찍은 거 왜 별거 한 게 있느냐. 이게.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11번째.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날린 희망적 메시지 트윗으로 날렸는데 519페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트윗으로 날려서 그 내용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19페이지 한번 잠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웃겨요. 한번 볼까요?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며칠간 단거리 미사일을 3번 발사했다. 이 미사일 발사 실험은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약속했을 때는 단거리 미사일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 단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일 수는 있지만, 김정은이가 단거리 미사일 3번 발사했는데 이것은 싱가포르 합의 위반한 건 아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2번째 봅시다. 김 위원장은 신뢰를 깨트려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김정은이 이끄는 그 나라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동시에 잃을 것도 너무나 많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믿고 싶다. 김정은이 이끄는 그 나라의 잠재력은 무진무궁하다. 김정은의 리더십을 이거 찬양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날린다는 게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실체, 김정은 독재 정권의 실체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존 볼턴이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셋째, 김 위원장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위대하고 멋진 비전을 지니고 있다. 이야,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미국과 그 대통령이 나만이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제 미국 핵 폐기하면 미국이 북한을 화끈하게 개혁개방, 대한민국처럼 개혁개방으로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경제원조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르기에는 너무 현명함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이다. 이 말도 사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르기에는 너무 현명함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이다. 김정은이가 올바른 행동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 트럼프 대통령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실망시켰지 않습니까? 10월 10일, 작년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당 기념일 날 밤 12시부터 해가지고 3시까지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였죠. ICBM, 새로운 ICBM 사정거리 15,000km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바퀴 12개, 22개짜리 바퀴를 선보였는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자식 장비 재래식도 전자식으로 개량했고 3시간 동안 열병을 했는데 서방세계라든가 군사 전문가들이 깜짝 놀래버렸어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노발대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이가 실망시켰습니다. 이런 트윗을 날렸다는 이야기가 페이지 519페이지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이제 존 볼턴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결론이 5가지로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첫째, 이 책은 볼턴의 백악관 회고록은 트럼프가 반드시 숙지하고 해야 될 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 트럼프는 정책을 시행하는 능력은 있었지만 일관성도 없고 확고한 태도나 단호한 의지도 부족해서 정책적 효과가 약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또 폼페오 이야기입니다. 백악관 폼페오 이야기인데 이제 미국 국무장관,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게 폼페오 국무장관 아닙니까? 백악관 참모들과 폼페오가 정보 공유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트럼프하고만 상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특히 이 점에서 싱가포르 6월 12일 미국 정상회담에서 폼페오가 6월 12일자 날짜 박은 거하고 싱가포르 장소 정한 것이 폼페오가 추진했다고 볼 때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존 볼턴은 회고로서 여러 군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관료제도, 방만한 관료제도의 폐해로 모든 결정이 늦어지고 제대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을 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철학, 전략이나 외교정책, 방해에 관한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에 따라서 국가 안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선거로 생각해서 거기에 이제 의식을 하면서 대외정책, 이런 미국 국가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의 대선에 대해서 2020년 대선을 인식을 하고 그런 정책 이유에 따라서 국가안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정치가라서 당연하겠지만은 결국 이제 그 정도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턴이 생각하는 트럼프는 정치가로서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변덕이 많고 아직은 미숙한 정치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 볼턴의 회고록이 트럼프의 재선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책을 출간을 막으려고 개인적인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를 했는 것이죠. 그리고 존 볼턴이 사임하게 되는 것도 이 탄핵과 연결된 우크라이나 사태, 그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 때문에 하원에서 탄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곤욕을 좀 치렀지 않습니까? 물론 상원에서는 탄핵이 부결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을, 참모를 활용하는 용인술, 그리고 이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그 자를 때, 언덕이라고 이렇게 해임을 조치를 할 때에 그 스타일, 매너,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이 그만둘 때는 볼턴이라든가 매티스라든가 여러 사람들 이 켈리입니까 비서실장 여러 사람들이 뭐 해임 비슷하게 you are fire. 이제 부동산 업자 직원 사기업체 조그만 구멍가게 직원들 you are fire 해가지고 해고하는 거하고는 격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 어떤 격식을 갖추고 섭섭하지 않게 하고 명분도 쌓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서툴렀는데 이번 그 바 법무부 장관 해임 처리하는 방식 보니까 아니 이제 그 노련해지고 세련되고 이런 그런 능숙이 됐더라고요. 상처를 서로 주지 않는 그런 방식에서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도 역시 이제 대통령을 한 4년 동안 하니까 그런 그 경험에서 축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